예, 파리 올림픽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뉴스탑 10은 월요일 뉴스탑 10은 본연의 정치권 이슈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지난 주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애둘러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만난 여당의 중진 몇몇들도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듯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제철소에서 대선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혹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2022년도에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정 갈등이라는 게 저는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몇십 년 같이 산 부부 간에도 존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존재하고 당과 정 사이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놓고 서로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제일 코미디에 가까운 건 사면 심사를 해서 사면이 되고 난 다음에도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그러니까요. 사면해줘? 사과도 하지 않고. 예. 그런 분을 복권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꼈고 한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최근에 여당 사람들, 여당 의원들 만나서 식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기호, 이종배, 윤현석, 김도읍 이런 중진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만난 중진들 얘기는 이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복권에 반대한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예요. 그렇죠. 이게 사면 복권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한목적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즉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든지 또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베푸는 은전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거나 항상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어떤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사면 때도 나 원치 않다. 나는 왜 억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현직에 있을 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달에 신년 특별 사면을 했고 당시에 8월 달에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달에 신년 특별 사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복권을 하는데 지금 당사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고맙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은 사면도 해주고 복권도 해주고 지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좀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거가 결국은 옛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상당히 대선의 어떤 이 원칙을 파괴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줄 이유가 뭐냐? 예. 이 부분에 대해 지지자들이 지금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가보면 지금 반대한다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들도 그런 반응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해서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이득이 될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통합인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판단하나? 오히려 지금 통합보다는 더 지금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는 더군다나 김경수 전 지사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예. 이분은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즉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복권을 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지금 사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화면에 봤듯이 한기호, 이종배, 여의도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오찬회동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아까 화면에 봤다시피 한지아 수석 대변인도 함께 동행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복권 반대한다 다수 의견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건 이게 보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저도 받아들였는데 그럼 만약에 내일 어쨌든 예상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복권에 사인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도 한 대표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아마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이미 사인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의 어떤 당정 갈등을 어떤 불러일으킨 뭐 이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침묵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즉 수평적인 당정 관계, 즉 순수 할 이야기는 하겠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어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측근들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했지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대표 직접. 예. 그렇죠. 본인 육성으로 직접 국민들과 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게 복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 아마 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낼 겁니다. 아, 왜냐? 예. 그거는 결국 본인을 지지해준 어떤 63%의 당심과 민심이 지금 당정 관계를 좀 달리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 대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이 본인의 분명한 입장은 밝혀두고 아마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뭐 지난번 그 일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일부 대화방에서 했던 얘기, 혹은 아까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의 얘기도 네. 결국은 이게 복권도 할 수 있는 사람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뭐 민주주의 파괴해놓고선 반성도 없다. 네. 이걸 한 대표 측은 꽤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온 이후에 한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 전에 그 국무회의 전에 한번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취지인데요. 결국에는 사실상 여당 쪽 관련된 인사들도 함께 복권 사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과는 전 다르다고 봐야 하는 게 국민 통합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사면을 넘어서 복권을 통해 이 피선거권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검찰을 탄핵하고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는 판사에 대해서는 판사도 탄핵할 기세인데요. 지금 모두를 다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상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상황에 있어서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면을 달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예.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뭐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지만 예. 국민들께 한번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실 때 그 정무적인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사면해야 되는지 복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대표 생각과 한 대표 측의 입장은 이럴 겁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시계를 잠시 한번 돌려보면요.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금투세를 두고 정책으로 당시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토론 얘기 그리고 왜 금투세 이거 민생 얘기기도 하고 세금 감면 얘기니까 민생 좀 정책 토론하자 왜 도망가냐 한 대표 이런 취지 얘기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 이제 물론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이니까 아직 그 가닥을 못 잡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한 대표가
상당히 이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한대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대통령실이 본인의 정책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예. 처음으로 사실은 여당이 정책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게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금투세 폐지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와서 한 대표가 지금 토론하자,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한테 토론하자, 라니까 토론을 회피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은 1,400만 주식 투자가들의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특히 또 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좀 뭐 전략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여당이 이제 좀 민생을 챙기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받아주고 또 야권 내부에 예. 분열을 일으키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지금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지난주 딱 주말에 이 복권 문제가 나오면서 거의 찬물을 끼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한 대표 입장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보면 예. 여러 가지 정책을 이슈를 주도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예. 본인이 점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뭐 대사 문제라든지 뭐 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당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이슈에서 대통령실이 계속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판단 아마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뭔가 이제 좀 주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뭐 복권 문제를 그냥 정치권이 이 주제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당대표가 돼서 뭔가 한번 정책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예. 그것도 좌절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도 저는 굉장히 있을 거로 봅니다. 금투세 그 토론 혹은 뭐 전기값 감면 지난주에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좀 내부 교통정리가 됐다고 한 대표가 판단한 모양으로 이제 정책 이슈를 계속 선점하고 던졌었는데 이 이후에 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터지면서 다른 이슈로 화제 전환된 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테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이미 2022년 당시에 잠정적으로 결정된 거다.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 쪽의 입장을 쭉 들어봤다면 반대되는 친윤 쪽에서는 아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다름 아닌 한동훈 대표 아니었냐. 왜 이제 와서 반대하냐. 용산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신년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면 대상자 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년 반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중앙정치에 개입 안 한다고 했었는데 홍 시장 또 SNS를 통해서 글을 하나 적었어요. 아니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의 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일때랑 지금 대표 일때랑 저는 입장은 바뀐 게 없다. 그때부터 한결같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그 당시에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뀐 것이다. 그때는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하자는 것에 뭔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긴 힘들었을 것이고요.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입법부에 속한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는 그런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에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셔야 된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뭔가 대통령과 입장이 다를 때 그럴 때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뭔가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 뭔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김경수 전 지사에만 쏠려 있는데 예. 사실 뭐 조윤선 전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농단 그리고 그 국정원 댓글 부대를 이끌었던 그런 그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똑같이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이야기가 너무 안 나와 있고 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만 지금 이목이 쏠려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게 예.
김경수 전 지사는 또 앞으로 정치할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2023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켜주고 예. 재보궐선거에 내보냈을 때 그때도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올 초에 또 사면시켜준 서천호 지금 그 경남 사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그 사건 때 국정원 제2차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면 복권시켜도 정치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왜 반대를 안 했다가 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냐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똑같이 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건 송치훈 부의장님이 김경수 전 지사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 제가 말꼬리 잡도 죄송한데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예, 예. 누군가가 이런 거잖아요. 그 브리핑을 일단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강전의 변호사님. 근데 이제 김정혁 최고위원 친한계 이제 김정혁 최고위원 얘기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고 실제로 몇 차례 대표가 돼서까지 몇 차례 수차례 이제 용산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발표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집권 여당으로 여당 대표로서는 쓴소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뭔가 지금 입장 차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87조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보좌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당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과거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그 당정 간의 당정의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부분, 혁신위와 비대위를 넘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체제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을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라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향후에도 대통령과 당 간에 어떠한 좀 갈등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지금처럼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오해나 억측 같은 것이 없도록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그 당대표 간의 어떤 정례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한동훈 대표 의중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이 분명하지만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한 대표가 직접 네.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뚜렷한 입장과 더 건강한 긴장 관계,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홍준표 시장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친윤계 김재현 최고위원 정도 말고는 친윤계 구심점 뭐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홍 시장이 다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에 참전을 했어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할 때 친윤계에서 사실을 더 부글부글하는 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니 이거 내부 사정 공개되면 당과 내밀한 대화 앞으로 나누기 어렵겠다. 비밀이 없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 얘기는 아니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 개진하는 게 관행인데 당대표가 너무 공개적으로 혹은 측근들 입을 빌려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면을 하실 때도 어차피 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복권까지가 다 정해져 있고 조율이 돼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지금의 당대표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 바뀐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게 충분히 반대 의견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의사를 조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그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또 당원이나 지자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에 불화로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의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그 정도의 어떤 포용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지만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 초반에 이슈가 됐던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과 관련해서도 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게 아니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내서 마치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한 대표가 얘기하는 뭐 공적 루트, 공적 라인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물밑에서 조율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물밑에서 조율해서 이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아마 탑10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몇 개월 전에 예. 대통령이 아마 이제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한 일단 입장을 굳혔다. 아하. 뭐 이런 생각을 굳혔다.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뭐 이 정무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지금 시기상조다 해서 안 하는 쪽으로 아마 대충 결론이 내려졌다가 이게 갑작스럽게 대통령 휴가 가면서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으로 저는 취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럼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의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대표에게 김경수 지사 지금 복권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냐라고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발표가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을 좀 꼭꼭 씹어서 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는데 아마 당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 형식으로 해서 6일쯤에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제외한다고 가닥이 잡혔다라고 전반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유가 있었는데 대통령실 휴가와 맞물려서 뭔가 바뀌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뭐 비공개로 물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보다는 뭔가 집권여당 대표와 이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권성동 의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복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대통령의 휴가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돼서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영향을 미쳤던 뭐 그런 관계를 본다 그러면 지금 동아일보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도 일맥상통한 게 대통령이 처음에 김경수 지사에 복권하려고 그러다가 또 입장이 바뀌어져서 예. 안 하는 것으로 대충 결정이 됐다가 예. 갑작스럽게 지금 이 금요일 날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왜 비공개로 이야기했냐 그렇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왜냐? 지금 이건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당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예.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한번 물어봤습니까? 이 어떤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물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